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심사인당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웃을 수가 없네요. 오늘 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그래도 힘차게 또 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또 나왔습니다. 거의 뭐 MTN 안방마님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계좌에 태풍이 부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제 종목군들이 뭐 단기간에 한 3거래일 이내에 10%, 20% 정도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예견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중국 A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 수급이 이 중국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외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이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가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영향을 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빠지는 것을 순응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하고 또 이 시장에서 내가 대응을 잘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좀 이 적응을 하면서 좀 밝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좀 웃으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다시 시장이 회복세가 돌아졌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군들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실 시장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우리 곁에는 우리 히든스탁의 여제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든든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장 마감 상황과 함께요. 이번 주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셀코리아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 어떻게 보세요? 뭘 어쩌겠습니까? 올해 전망상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업황들이 네. 좋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이 코스피 시장이 눌린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슬퍼하실 구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아래 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하나이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이런 업황들, 이 섹터들이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견인을 좀 해줘야 하는데 반도체나 이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이 뭐 호조세가 뭐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을 그칠 수 있고 앞으로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주면서 쉽사리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2245포인트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방으로 지금 돌파를 못 해주는 구간이 2320포인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다가 60일선 지지를 받아주고 121선대를 돌파 시도를 했으나 이 구간대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빠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뭐 이 캔들 상으로 봤을 때 이 캔들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하락폭이 크게 뭐 커지진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 시장을 견인할 만한 업황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피 시장 흐름 봤을 때 이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손실폭을 가져갈 만큼 더 하락폭을 키우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코스닥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코스닥은 이 섹터별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견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 이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조정 구간에서 단기간에 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들 물량이 많이 들어온 섹터였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이 가벼워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지금 과거에 쌍바닥을 찍어줬던 구간대 이 745포인트
지켜주고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횡보를 하고 계단식 하락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 글로벌 악재에 힘입어가지고 이 하락폭을 키우는 시장. 하지만 다시 한번 쌍바닥을 체크를 해주면서 상승해주고 앞전에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121선대를 이 돌파를 못 해주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저는 사실상 쌍바닥, 이 주봉상 쌍바닥을 형성해 주려면은 오늘 이 마감했던 지수 구간대를 좀 지켜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봤을 때 횡보를 해주다가 단기간에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급락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60주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해주다가 20주선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밑꼬리를 제외하고 봤을 때 이 몸통 캔들 기준으로 770포인트대를 지켜주면은 조금 더 이 반등폭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했던 이 제약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지수는 지금 앞전에 코스닥 지수는 60주선을 깼지만 지금 제약지수는 60주선을 쉽사리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쌍봉을 틀면서 하락하고 60주선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상승.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0주선 구간대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전에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60주선 지켜준다면 충분히 쌍바닥 패턴 나와주면서 이번 급락 못지않게 상승해줄 때는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제약 섹터, 이 바이오 섹터 특히 임상 관련된 이슈들이 이 일정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지수들이 빠진 이유는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개인들의 이 관심이 많았던 종목군들이 악재와 함께 하락을 해주면서 이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장 특징주로서 좀 편입을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발성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과 함께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심사인단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짚어볼게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신라젠입니다. 오늘 7.35%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악재가 있네요. 악재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장 지표로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오늘장에 7%대 하락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라젠을 필두로 다른 이제 바이오주들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와줬습니까? 지금 뭐 이제 이 공판에서 어느 정도 뭐 피소를 했다. 그래서 뭐 237억대 정도를 어느 정도 이제 뭐 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판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 신라젠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장마감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네릭스를 인수를 했을 때 임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 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이 신라젠을 상승폭으로 키웠던 이 팩400 관련된 임상이 안 좋다라는 이슈가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 악재가 나와주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증으로 봤을 때는 팩400 임상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팩400 임상 성공률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임상이 전부 완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불할 의무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강력한 매물대인 10만 원대 이 구간대를 저항받고 지금 5주선대를 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다면은 8만 원대까지 열려 있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단기적인 지지 구간, 이 앞전에 이 7개월 동안 형성이 되었던 이 박스권 지지 구간을 지켜준다면 8만 4천 원대 지켜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신라젠이 다음 주에 이 악재가 이미 선반영이 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다른 바이오주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동성제약인데요. 동성제약은 논문 관련된 악재가 들어오면서 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시장이 많이 빠졌긴 했지만 이런 악재 때문에 더욱더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한 번에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앞다퉈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10월 19일자 유럽 항아마켓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한글날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항아마켓을 앞서서 바이오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래일로 따졌을 때 약 7거래일에서 8거래일 정도가 이 상승폭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이 무거운 신용 물량과 개인적인 물량을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한다면 이 구간대에서 악재를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 악재를 소멸이 된 다음 그 다음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충분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바이오주들의 악재가 한 번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동성제약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냥 추세만 봤을 때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이 악재와 함께 하락을 해주면서 차트 관리가 되지 않고 61선 이탈하고 121선대를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간대에서 하락폭을 키웠다면 이 하락폭을 키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 상승을 해주는 게 전고점까지가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동성제약도 임상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1선을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접근하실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 동성제약도 지금 반등을 주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런 동성제약, 신라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있고 시총이 어느 정도 5천억 이상이 되는 종목군들의 이런 여파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주 하락의 주범이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구간 아니다. 하지만 동성제약 후속주로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이 동성제약이 어느 정도 하락폭을 멈췄을 때 후발주자로 이 바이오주들이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꾸리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약주인데요. 제넥신입니다. 앞서 본 두 종목보다 오늘 더 많이 빠졌습니다. 8.35% 빠졌는데요. 이 종목도 걱정할 수준이 아닌 건가요?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전 솔직히 이번에 유럽 항아마켓에서 어느 정도 제넥신이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이슈들, 이런 임상 관련된 재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장에 이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매수기를 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섹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입증이 좀 되고 있었던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 종목이 이 중국 뭐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워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하락을 해주면서 오늘 몇 프로까지 하락했습니까? 14%까지 하락을 했고요. 오늘 7% 정도 꼬리를 말아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1차 파동 나와주고 2차 파동 나와주고 3차 파동 나오기 직전에 이 돌파를 단기적으로 못했던 저항 구간,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줄 때 항상 좀 세게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이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물대 상단 구간이 94,500원대 돌파해준다면 다시 한번 면역 항암제로서 시장에서 한번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면역 항암제 섹터로서 한 번 더 이 시장 지표로서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타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는 정말 힘겨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은 우리가 행복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서 봐주시죠.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일단 오늘 종목을 가지고 올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꾸준히 이제 제가 바이오 섹터, 임상 관련된 섹터, 면역 항암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어떤 방송에서 또 어디 증권사에서 또 어디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고 해서 샀어요라고 했을 때 그 가격대는 고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바이오 섹터 지금 이슈가 있고요. 앞으로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면 크게 움직이는 가장 매수하기 좋은 그런 매수 적기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미시적으로 좁혀가는 그런 이제 종목 섹터를 잡으신 게 아니라면은 지금 시장 누구보다 어려우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느 정도 봤을 때 이 소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 성장 전망이 있는 섹터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 중국 소비재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중국 소비재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화장품주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이 화장품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소비재 관련돼서 엮였지만 글로벌 기업사, 이 글로벌 고객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 관련된 섹터가 앞으로 성장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섹터에 이 매출이 증대가 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호황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의 호황기에 힘입어가지고 중국 소비재로 엮였지만 이 미국이 주 고객사로서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받쳐주면서 상승해줄 수 있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장의 동원수산, 샘표식품, 샘표, 그 다음에 시총 이제 어느 정도 봤을 때 유통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개별적인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주 장세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남북경협주가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바닥권에서 이 미증시의 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너무 힘들어요. 다른 데에서 고점에 추천받아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특별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한해가지고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서 좋은 종목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 빠지면서 내 종목이 동성제약이나 삼본정밀전자 이런 종목들처럼 빠질까봐 불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상담과 함께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고민 많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주가 움직임이 많이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얻어 가셔가지고 10월달 좋은 수익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히든스탁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